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거든요. 채널에도 올라와 있는데, 그리고 나서 그 강연을 보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행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행복? 사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생각을 하다가 이제 며칠 전에 한 커플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여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저기 단둘이 집에 있는데 오빠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참 동안 안 나오길래 갑자기 뭔가 할 얘기가 생각나서 문을 이렇게 잡아당겼더니 문이 잠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아니 왜 문을 잠갔지? 나하고 둘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기가 굉장히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남자분은 아니 그게 뭐가 이상하냐. 나는 그냥 화장실 들어가면 습관적으로 문 잠그는데 화장실에 문 잠갔다고 해서 왜 가슴이 뛰냐. 참 이상하기도 하다. 이러더라고요. 그 두 사람은 만난 지 한 1년 정도 돼서 이렇게 티격태격 꽁냥꽁냥 하면서 지금 서로 사랑하는 잘 만나고 있는 사이인데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그게 놀랄 일이냐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 잠그는 게 뭐 어때서 그랬더니 여자분은 뭔가 자기하고 선을 긋는 것 같아서 서운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남자분은 아무래도 이해를 못하겠다. 그렇게 서로 이제 다른 의견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여자가 싫다니까 잠그지 않는 게 어떠냐라고 남자분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아니 나는 그게 습관이라서 나도 모르게 잠글 수도 있는 건데 그건 뭐 꼭 고쳐야 되나? 나는 잘 모르겠는데 라고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는데 여자분은 약간 눈물까지 글썽거리면서 안 장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이제 이 커플이나 마찬가지로 대부분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그 흔히 사소하다고 하는 일로 티격태격 하다가 서로 마음이 상하고 눈물도 나고 이제 심한 말다툼으로 번지기도 하고 싸우게 되죠. 근데 저도 남편하고 그런 일로 많이 싸웁니다. 별거 아닌 일로. 어, 그 전에 디너 토크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남편은 이 뭔가 물건을 집에다 쌓아두는 걸 싫어하고요. 이렇게 옷 같은 거, 신발 같은 거를 여러 개 갖고 있는 거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갔을 때 제 신발 중에 제가 평소에 잘 안 신는다고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신발들을 모아가지고 버리고 제가 새 옷을 하나 사면 빨리 안 입는 옷들을 정리해서 버리라고 저한테 그럽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원래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내가 왜 그걸 꼭 버려야 돼? 지금은 사용 안 해도 언젠가는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면 남편은 1년 동안 안 신고 안 입었으면 그거는 소용없는 거야. 버려야 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소한 거 가지고 막 다투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거 갖고 다투는 건 아니에요. 특히 같이 사는 사람들, 남편과 아내, 뭐 가족들 간에 여러 가지 다툼은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흔히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중요하지 않은 거에서 의외로 서로 양보를 잘 안 합니다. 상대방을 그 이제 존중을 해주고 이해해주고 당신이 맞다. 그러면 내가 고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대체로는 아니 그런 별거 아닌 것 같고 왜 그래? 사소한 거 가지고 왜 그래? 이러면서 어 상대방이 양보하기를 상대방이 이해해 주기를 되게 바라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상한 거죠. 그렇게 별거 아니면
당신이 양보해라 하기 전에 내가 양보해도 되잖아요. 별거 아니니까. 근데도 사람들은 별거 아니니까 상대방이 양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수로운 게 아니면 별거 아니면 그냥 내가 양보하는 게 낫다. 그거를 항상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양보가 잘 안 돼요. 사소한 건데 왜 나보고 양보하라고 하지? 당신이 양보하면 될 걸. 이런 생각이 수시로 들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이나 뭐 형제지간이나 이런 관계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상대방을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부모들도 자식이 장성해 가면서 굉장히 당혹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어린 아이라고 생각했던 자기 자녀가 10대가 됐을 때 그런 당혹감을 느끼죠. 얘가 갑자기 어느 날 그렇게 졸졸 따라다니고 엄마 하던 애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안 나온다던가 뭐라고 자꾸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그렇게 뚱 해가지고 맨날 있고 그런 거를 보면 이제 부모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10대의 자녀는 외계인 같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한테 든든한 기댈 언덕이 되어 주었던 우리 부모가, 내 엄마가, 내 아버지가 어느 날 보면 되게 힘없고 무기력한 노인이 돼가지고 내가 보살펴 주기를, 내가 도와주기를 오히려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문득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런 현실을 잘 못 받아들이죠. 아, 우리 엄마는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약한 분이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원래 자기가 알던 그 사람으로 남아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요. 자꾸 변해만 가는 세월 속에서 역할이 달라져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내가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고 양보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만 행복해질 수 있지. 저 사람이 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지 않나? 그리고 저 사람은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딸이 결혼할 때 그 편지를 하나 써줬는데 그 편지에 제가 그렇게 적었어요. 결혼하게 되면 그 너의 행복은 순전히 네 옆에서 아침에 눈 뜨는 사람, 네 아내, 네 남편, 너희들은 서로에게 아침에 눈 뜨고 제일 먼저 보게 되는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아내는 남편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 그것만이 네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다. 뭐 이를테면 그런 내용의 편지를 써준 적이 있었는데 물론 저 자신도 잘 실천 못합니다. 못하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했으면 좋겠고 그런 거. 그러니까 사실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라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보면 쉽지는 않은 문제 같고 막연하게 느껴지지만 어떻게 하면 그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나라는 거는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알거든요. 사소한 거. 그런 거 다 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내가 신발을 저렇게 여러 개 늘어놓고 살지 않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그걸 좀 치워주면 되는 거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거부터 사소한 거부터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행복한데 아내가 행복한데 남편이 불행한 경우는 별로 없고요. 남편이 행복한데
아내가 불행한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그 반대로 아내가 불행한데 남편이 행복하다. 그런 경우도 없고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그 가까운 사람끼리는 서로에게 그 행복은 아주 밀접하게,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고요. 그래서 쉬운 방법,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으로 내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내가 불행하면 행복해지는 남편이 만약에 있다면 또라이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 상대방의 그 행복을 먼저 생각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행복 처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 문을 잠그지 마라. 상대방이 당신이 화장실 문을 잠그는 거를 싫어한다면 잠그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